완전 소화가 건강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이다. 소화가 완전히 잘 되고 몸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으면 염증도 없고 만성질환도 사라질 수 있다. 염증은 불꽃염의 증세증을 써서 불꽃이 일어나는 증상과 같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떨 때 불꽃이 일어나는 증상이 나오는가? 바로 면역 반응의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질병을 면하다라는 뜻인데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은 여러 면역 세포들, 마치 경찰이나 군인들이 적을 방어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물질들을 전쟁을 치러서 없앱니다. 근데 전쟁터 하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잖아요. 서로 무기들을 사용해서 서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전쟁터가 폐허가 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불필요한 성분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5가지 염증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는 그곳에서는 일단 통증이 일어나고요. 발열, 열이 발생합니다. 발적, 빨갛게 부어오르고 부종, 그리고 붓기도 하고요. 또 그 부분에 기능 장애라는 5가지 증상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염증인데요. 누구나 한 번쯤 피부 쪽에서 손이나 이런 데 다쳐서 상처가 나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처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고름이 나기도 하고 또 상처가 또 덧입혀지면서 서서히 아물잖아요. 그런 증상도 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속도 이렇게 불필요한 성분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내 몸에서 이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혈관 수준, 미세한 조직 수준, 세포 수준에서도 계속 염증들이 생깁니다. 미세한 염증이 몸에 많은 상태에서는 건강한 신진대사가 되기 어렵겠죠. 또 이런 미세한 염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 미세한 염증들이 모여서 점점점 혹이 되고 혹이 계속 또 염증이 많은 상태에서는 점점점 암으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은 반드시 필요하나 불필요하게 독소를 너무 많이 생성하는 방법들을 없애고 염증을 줄여가는 건강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일단 굉장히 피곤합니다. 몸이 전쟁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몸 속에서 계속 면역 세포들이 처리해야 되는 이물질들이 많아지다 보니 계속 전쟁을 치르는 거죠. 제가 5가지 증상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열이 나고 아프고 붓고 그 부분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염증 반응들은 조심할 수 있겠으나 몸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몸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는 증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피곤할 뿐만 아니고 두통에 시달릴 수도 있고 어깨가 자주 결리기도 하고 걷는데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염증이 많은 분들은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살을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먼저 생명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것을 첫 번째로 여깁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잘해서 혈액순환을 잘 해야 되고 폐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탄소를 내보내는 이런 기본적인 일들을 각각의 장기들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기능들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 다이어트 할 때는 지방을 우리가 분해하고 잘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염증 반응에 우리 몸이 집중하다 보니까 지방 분해하는 조금 더 여유로운 상태에서 해야 되는 일에는 부족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염증 반응이 많다 보니까 림프절, 우리 몸에 면역 세포들이 머무르기도 하고 성장하고 사멸되기도 하는 면역에 관련된 림프절들이 계속 전쟁 상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지방을 분해하는 구조로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두통이 잦고 어깨도 결리고 만성적인 그런 몸이 불편한 상태가 지속된다라면 내 몸에 염증이 많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 쉽게 등이나 몸의 어딘가에 고름이 잘 생기거나 종기가 잘 생기거나 혹이 좀 잘 생긴다. 또 한번 암 수술을 받았다거나 그 부분에 암이 아닌 다른 데 또 암이 발견되기도 하는 이런 식으로 몸 전체에 염증과 혹이 좀 많아지는 상태, 이런 식으로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염증을 줄이는 방법을 일단 2가지로 접근을 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염증에 관련된 것은 바로 면역세포인데요. 면역세포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면역세포를 연구하는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식물영양소입니다.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데요. 이 식물영양소는 암세포의 성장과 혈관 신생도 막고 면역세포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컬, 식물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질서를 찾게 되고 건강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몸이 바뀌게 됩니다. 염증이 많다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면역세포에 좋은 식물 영양소를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식물 영양소는 신선한 과일, 채소, 그리고 견과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역세포를 돕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염증이 잘 일어나지 않는 지방산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거의 주식으로 먹는 음식에 밥이나 빵이나 고기, 우유, 유제품을 좀 많이 먹게 되는 측면이 있죠. 보다 좀 신선한 음식보다는 이런 음식을 먼저 먹어야 속이 든든하니까 먼저 이 음식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 몸에는 오메가6라는 지방산의 함량이 굉장히 늘어나기가 쉽습니다. 특히 고기를 먹으면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동물들이 주식으로 먹는 음식에 곡물 사료가 많이 있습니다. 곡물을 먹여야, 소도 곡물을 먹여야 증량이 잘 돼요. 살이 잘 찌고 체구가 커집니다. 축산업 입장에서는 일단 증량이 잘 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곡물, 옥수수 사료 같은 곡물을 많이 먹이다 보니 동물 자체도 오메가6 지방산이 굉장히 많은 몸이 됩니다. 일단 옥수수에도 오메가6가 많고요. 주로 많은 곡물들을 지나치게 먹게 되면 오메가6를 많이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많이 먹어도 오메가6가 들어오고, 또 우리 치킨 좋아하잖아요. 튀긴 음식. 외부에서 쓰는 튀긴 기름은 대두유나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런 기름도 역시 오메가6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기름입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지방산의 비율을 통해서 염증이 많아지는지 염증이 줄어드는지를 결정합니다.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1에서 1대4까지 정도 됐을 때는 염증의 안전한 범위가 됩니다. 근데 이 소 안에 있는 고기만 해도 3와 6의 비율이 1대100 정도로 굉장히 많이 깨져 있습니다. 이제 아토피나 알레르기, 천식,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 이 비율이 최소 1대20, 50 이렇게 이상으로 오메가6 비율이 깨졌을 때 면역의 균형도 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일단은 좀 많이 섭취할 때 염증이 줄어드는 균형 잡힌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들깨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식물성으로 섭취를 하시고, 생선의 경우에는 중금속이 잘 제거가 된 생선을 먹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고등어, 연어, 참치를 먹었을 때 상당히 많은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오메가3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완전 소화가 건강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화가 완전히 잘 되고 몸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으면 염증도 없고 만성질환도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뷔페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먹습니다. 한 번쯤은 소화가 잘 안 돼서 굉장히 속이 불편했던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트름도 많이 나오고 또 방귀도 많이 나오는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소화시키느라고 몸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공부를 바로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업무의 이런 효율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몸에서 계속 불편한 가스나 불편한 성분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들이 계속 몸에서 반복이 되다 보면 소화 대사산물 찌꺼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세포배양에서 항상 예를 들어 드리는데요. 연구원들이 세포를 잘 키웁니다. 좋은 배양액을 가지고 세포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데, 세포들이 먹고 싸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대사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지시하게 색이 바뀌어요. 핑크색에서 이제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노란색일 때는 이 배양액을 교체해 줘야 돼요. 그런데 교체를 하지 않으면 세포는 빠른 시간 안에 바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세포가 죽게 된 원인은 외부에서 뭔가 들어와서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대사산물 찌꺼기, 내 독소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소화가 잘 안 되는 일이 자꾸 반복이 된다.
그러면 몸에서는 계속 부패의 변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발효가 되고 단백질은 부패가 되고 지방은 산패가 돼요. 이런 것들은 몸에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되면서 몸은 이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고요. 이걸 제거하는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혈관도 손상이 되고 혈액도 깨끗하지 않고 당이나 지방이나 당독소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다 보니까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소화가 염증도 없고 또 만성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건강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우리 몸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의 음식은 잘 소화를 시키는 편입니다. 물론 자연의 음식도 좋은 배합, 또 특정 어떤 음식들을 먹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좀 다른 차이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자연의 음식을 첫 번째 먹어야 되는데요. 소화시키지 못하는 가장 나쁜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또 요즘은 초가공식품이다 라는 말까지 붙게 됐는데요. 한 번 더 가공 처리를 해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음식, 첨가물도 한두 개가 아니고 색소, 보존제, 여러 MSG며 다양한 첨가물들을 넣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음식을 바로 초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초가공식품은 이 성분 자체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식품이긴 한데요. 근데 그 안에는 사실 영양가보다는 사람이 완벽하게 대사하지 못하는 화학 첨가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화학 첨가물들은 자연이 아니잖아요. 네, 화학 기호식이 있고 때로는 메틸 성분이나 에테르, 알코올 이런 성분들도 같이 있고 식용이라고 써 있으나 이것이 많은 양이 들어올 때 또 알지 못하는 성분들과 첨가물들과 첨가물이 또 섞였을 때 첨가물의 칵테일 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이 해독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해독을 바로 간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간도 너무나 많은 양이 들어오다 보면 해독의 양이 넘쳐서 다 해독하지 못하고 몸에 쌓이게 됩니다. 비만 연구가인 조지 브레아라는 사람이 지방세포에서 다양한 첨가물들, 화학 성분들을 검출을 했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든 뇌나 심장을 가장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 또 첨가물들이 쌓여서 일단은 가만히 좀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화학 첨가물은 몸이 절대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은 대부분 특히 초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첨가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산적으로 1년 동안 첨가물 먹는 양이 약 330종이 되고 1년에 25kg 정도를 먹는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0년만 해도 25kg의 10배니까 250kg이 되잖아요. 네, 우리가 또 10년만 또 살았던 게 아니다 보니 우리는 몇 톤의 또 첨가물을 먹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몸에 자꾸 쌓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집 강아지나 동물원의 동물들에게 우리가 쉽게 사는 라면이나 과자나 빵이나 햄버거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동물들이 절대 건강할 수가 없겠죠. 이것을 나에게 적용을 해보시면 가공식품들은 절대 우리 몸에 소화가 되지 않고 여러 첨가물들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또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염증은 일단 5가지 우리 몸의 장애를 수반합니다. 일단 열이 나고요. 통증이 생기고 또 빨갛게 부어오르고 또 그 주변이 굉장히 붓고 그 부분의 기능장애라는 5가지 증상을 수반합니다. 가끔씩 이 염증이 일어나서 우리 몸에 있는 항원, 외부 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상처 났을 때 상처가 점점 굼고 하다가 재생이 되고 딱지가 생겨서 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미세염증 그리고 이 미세염증이 만성적으로 진행된 만성염증이 문제가 됩니다. 이 만성염증 그리고 미세염증이 바로 암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염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몸속은 보이지 않잖아요. 또 그 중에서도 미세 환경, 아주 작은 혈관, 또 혈액순환, 조직, 세포 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염증을 미세염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세염증이 가끔씩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잘못된 생활 방식이나 식사법에 의해서 계속 생긴다라면 이 미세염증이 만성으로
전향이 됩니다. 만성염증으로 되면 이제 위에 원래 작게 났던 혹이 만성으로 진행되면 점점 더 커지게 되기도 하고, 원래는 양성이었는데 악성으로 바뀔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염증은 놔두면 이게 혹으로 되고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의 조직이 계속 손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오래 놔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세염증이, 아주 작은 미세염증들이 생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면 안 되죠. 살찐 분들의 공통점 중에 사실 염증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적게 먹고 또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진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정말 합리하려고 하는 변명이 아니고, 저는 이걸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염증이 많은 몸에서는 사실 지방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살찐 분 중에 살이 잘 안 빠진다, 뭘 해도 안 빠진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염증 치료부터 해야만 몸이 이제 건강해지면서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만은 질병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비만이 질병인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몸에 염증이 많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만하면 지방세포의 사이즈가 커진 거잖아요. 이 지방세포는 여기에서 염증 물질까지 같이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비만일 경우에는 단순히 적게 먹고 운동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염증이 없는 몸을 만드는 것. 그러려면 이제 염증이 없는 몸, 건강한 몸은 간이 튼튼하고 장이 튼튼한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과 장의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이 부분의 건강관리를 같이 하게 되면 염증이 줄어들면서 살이 빠지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염증이 많으면 살이 안 빠질까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몸은 살아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여기지 한가하게 이제 지방을 태우는 부분에 더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염증이 많은 몸은 일단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몸은 노력을 합니다. 원인 되는 물질들을 계속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살기 위한 반응, 염증 반응. 두 번째가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반응으로 두 번째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만과 염증, 비만하면 염증이 많은 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염증을 해결해야 살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많은 몸은 몸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요즘 만성 피로다라는 말을 사실 달고 사시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안 피곤할 수 있어? 라고도 물어보는데, 저는 뭐 지금 이 순간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피곤함 없이 일어납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자야 되는 잠을 잘 자고 여러 식사법과 다양한 뭐 활동들, 운동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피곤한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진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바로 피곤하다는 것은 몸에서 에너지를 뭔가 계속 많이 쓰고 있다는 거고, 그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염증 반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저는 내가 피곤한지부터 점검하세요 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염증이 많은 몸은 일단 굉장히 피곤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하루에 12시간, 16시간가량 활동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2-3시간 단위로 쉬어야만 일상생활도 굉장히 힘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든, 에너지가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쉽게 감기에 잘 걸리는 것도 하나의 그 염증이 많은 몸으로 볼 수가 있겠죠. 수면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마음이나 또 굉장히 산만한 상태, 정신적으로도 이런 것도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몸 상태가, 내가 컨디션이 매일 피곤하고 매일 에너지가 좀 딸리고 쉽게 상처가 나도 잘 재생이 되지 않거나 뭔가 불편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 염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CRP라고 해서 C 반응성 단백질이라는 성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혈액 검사가 아니고 조금 더 자세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CRP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내 몸의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염증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전에 내가 피곤하다는 증상, 감기 잘 걸리고 무기력하는 이런 증상을 통해서도 염증이 많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염증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우리 몸에서 아라키돈산이라는 오메가6 지방산의 대사가 바로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오메가3나 6, 9는 사실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적당한 비율로서 필요한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메가6 지방산이 지나치게 많고 오메가3가 지나치게 적을 때, 이게 1대1에서 1대4까지는 안전한 범위인데요. 뭐 1대20, 1대100 이렇게 너무 치우칠 정도로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몸이 되면 염증 대사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뭐 빵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뭐 치킨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튀긴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너무 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먹을 때, 이럴 때 항상 오메가6 지방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1대1에서 1대4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하루에 건강에 좋은 기름, 올리브유나 들기름, 좋은 견과류들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는 몸을 만들면 염증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는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식물 영양소예요. 식물 영양소는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죠. 노란색, 주황색, 빨강색, 보라색, 이런 다양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들인데요. 이런 성분들은 이미 많은 화학자들, 영양학자들, 제약회사에서도 항암 성분, 항염 성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보라색, 심혈관 질환 예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전립선암을 예방한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고, 베타카로틴도 다 좋은 성분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단 암세포의 성장도 막고 또 면역세포들의 영양 성분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면역력 할 때 항상 염증을 해결할 때는 면역력 중요하잖아요. 면역력 하면 다양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지만 전 항상 간 건강을 챙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면역세포들이 만들어내는 무기들이 있어요. 퍼포린, 그랜자인, 여러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이런 무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면역 단백질을 하고 이걸 합성하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근데 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간이 지방간이 있거나 간에 염증이 있거나 간 경화가 있거나 간 섬유화가 진행되거나 간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이런 면역 단백질, 면역 물질들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고 면역 세포들의 무기를 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간 건강에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바로 간이 좋아하는 영양제가 바로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 C, E를 비롯해서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 이런 식물 영양소들이 간 건강을 좋게 하고 결과적으로 항염작용, 항암작용을 돕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챙기시면 돼요. 오메가3와 식물 영양소입니다. 네, 염증이 생기는 이유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염증은 왜 생기냐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과정, 면역이라고 하죠. 이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 여러 성분들, 우리 몸에 전혀 필요가 없는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생기는 염증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전반적으로 기능을 잘 해낸다라면 잠깐 생겼다가 잘 이 면역 반응이 잘 이루어지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인 여러 화학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은 반드시 우리 몸에서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몸에 불필요한 식품 첨가물과 그리고 약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첨가물은 일부러 첨가물을 이렇게 몇 그램씩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가 만나는 가공식품, 즉석 요리된 식품들, 또 배달 음식들에 너무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1년에도 우리 한국인들이 먹는 첨가물이 약 25kg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0년이면 250kg을 먹게 되는 거죠. 만약에 마트에서 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하나만 골라도 최소 30가지에서 50가지의 이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루에 가공식품을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또 마트에서 만들어진 이런 조리된 음식, 햄버거 같은 음식, 치킨, 외부에서 먹는 이런 모든 음식들에는 대부분 첨가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인체는 이 첨가물을 영양소로 인식하지 못하겠죠. 합성 착색료, 보존료,
이런 첨가물들이 몸에서는 다 불필요한 이물질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간에서 또 신장에서 여러 가지 해독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약간의 첨가물은 몸에서 거뜬히 해독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가공식품, 너무나 많은 이 보존되는 음식들을 먹다 보면 몸에서는 이것들을 다 해독하다가 지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물질은 다 염증을 일으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약품도 몸에서 계속 해독을 해야 되는 성분입니다. 모든 화학물질들은 인체가 필요로 하는 성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다 해독을 해야 됩니다. 이 해독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지나친 이 성분이 들어오게 되면 면역세포들이 다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 첨가물 그리고 약품들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과식하는 식사법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뷔페 같은 식사를 하고 오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게 되죠. 탄수화물 음식도 먹고, 단백질이 많은 음식도 먹고, 지방이 많은 음식도 먹고, 또 과일, 채소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랬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트림도 나오고 가스도 나오고 또 다음날 변 상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소화 불량된 상태인데요. 모든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이 음식들은 완전히 소화가 잘 돼서 완전 연소가 돼야 찌꺼기만 잘 나가면 우리 몸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 제대로 여러 음식들과 섞여서 소화가 안 됐다. 그러면 탄수화물은 발효가 되고 단백질은 부패가 되고 지방은 산패가 됩니다. 자, 몸속에 발효되고 부패가 되고 산패가 된 찌꺼기들이 쌓여 있다 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집 거실 위에, 식탁 위에 엄마가 이제 불고기를 해놓고 일주일 동안 그대로 뒀다고 상상해 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온에 그대로 둔 이 고기 음식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패 변질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소화 불량은 우리 몸에서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식하는 습관, 또 여러 음식을 동시에 많이 섞어 먹는 습관, 또 골고루 잘 먹어라 라는 이 의미는 세포에 꼭 필요한 음식 영양소가 담겨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골고루 정말 20가지, 30가지 음식을 동시에 먹는 식사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고루 동시에 너무 많이 먹을수록 소화 불량이 돼서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과식하는 습관, 이것도 역시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을 당연히 내보내야만 정상적인 인체의 생명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도 가만히 있다. 당할 수밖에 없겠죠. 강도가 들어와서 거의 살인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가만히 있는 것은 인체가 면역 반응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몸이 면역 반응을 해서 염증이 생긴다는 것은 도둑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오면 저항을 하고 싸우고 또는 경찰을 불러서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되죠. 우당탕탕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는 좀 시끄럽고 굉장히 물건도 어질러지고 많은 문제가 생길 텐데요. 이것이 바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생기는 염증 반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 몸의 반응들이 나타나는데요. 통증이 생기고 발열, 열이 생기고 발적, 빨갛게 붓고 기능이 멈추게 되는 이런 또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또 기능에 이상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몸에서 해로운 물질들을 내보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단, 이 염증 반응이 매일 도둑이 매일 들어와서 매일매일 전쟁을 치른다라면 큰 문제가 되겠죠. 이 염증 반응이 일시적으로 일어나서 완화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생명의 반응이지만 너무 수시로 독소가 되는 음식, 독이 되는 그런 첨가물들을 계속 먹는다면 몸에서는 끊임없이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너무 자주 일어나는 염증이 문제지 일시적으로 세균, 바이러스, 독소들을 해결해가는 염증 반응은 인체 내에서 자연스러운 생명 반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식단으로 알려진 게 지중해 식단이죠. 지중해 사람들의 이제 식단을 보면 다양한 채소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아서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름을 우리가 보통 볶는 것처럼 이렇게 팬에 조금 두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네, 바로 몸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음식에 신경 쓰지 않고 식사를 하게 되면 튀긴 음식이나 빵이나 과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오메가6 지방산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게 돼요. 또 집에서 그냥 별로 기름에 생각 없이 아무 기름이나 쓰게 된다면 콩기름,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이런 기름들을 많이 먹게 되면 오메가6 지방산이 늘어납니다. 고기를 많이 드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인체가 우리 보통 식단에 자연스럽게 많이 먹게 되는 기름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이 비율대로 염증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합니다.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와 6의 비율이 1대1에서 1대4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염증이 많이 있는 몸, 아토피나 크론병이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 또 암이 있는 분들 보면 오메가6 지방이 무려 1대20까지 6가 굉장히 많은 몸이 됩니다. 네, 소도 요즘 보면 이제 풀을 먹은 방목한 이 소고기를 드시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보통 옥수수 사료로 곡식으로 이 소를 증량을 시켜서 많이 이 소고기를 먹게 되죠. 옥수수 사료를 먹은 소의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보면 무려 1대100 정도로 오메가6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미 소 자체가 염증 상태라는 것을 뜻합니다. 염증 상태의 소를 또 먹으면 그만큼 또 우리 몸은 오메가6가 늘어나고 또 몸이 염증의 비율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항염증 밥상으로는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사, 오메가3가 풍부한 식사가 됩니다. 지중해 식단처럼 브로콜리나 양배추, 당근, 내가 좋아하는 채소들을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는 것. 또 우리나라는 또 들기름이 또 더 입맛에 익숙하죠. 들기름을 더 넣어서 볶아서 드시는 밥상. 채소 샐러드를 드실 때에도 견과류나 들깨, 참깨, 아마씨 같은 씨앗류를 함께 드시는 것. 견과류도 꼭 하루에 20g 이상 드실 때 몸에 꼭 필요한 중요한 불포화 지방산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과류나 씨앗류, 올리브 오일, 좋은 식물성 기름을 통해서 고소한 항염증 밥상 드시면 몸에서 염증이 줄고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